정부 기관마저 역대급 경기 침체에 온다. 저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정부 기관은요. 일반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경제를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부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예. 또 이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웬만하면 말입니다.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제 전망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이죠.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전망은 1.7%였거든요. 작년 11월에 전망할 때. 그런데 올 5월에는 1.3%니까 0.4%포인트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국책연구기관 이러면 여러분도 잘 아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있죠. 한국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융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3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연구원에서 성장률을 1.3% 최악입니다. 최악. 1.3%라는 숫자는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제기관 중에서 내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6%죠. 한국은행도 1.6%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수정 전망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춘다는 이야기예요. KDI는 1.8%입니다. 한국개발연구 1.8%잖아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1.5%입니다. 그런데 한국금융연구원 1.3%. 결국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주요 기관 중에는요. 최하입니다. 엄청나게 내린 겁니다. 1.3%라는 수준이 이 숫자가 말입니다.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 경기 침체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1.3%라는 숫자 이거는 6번째에 해당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6%도 6번째예요.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초기 1956년에 플러스 0.0% 성장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때 오일 쇼크 때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그다음이 지금 1.3%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입니다. 물론 외환위기처럼 마이너스 5.1%는 아니죠. 그러나 금융위기가 0.8%잖아요. 1.3%라는 수치는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L자형 침체인데 이 골이 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도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반기에 성장이 고성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하고가 안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라는 수치는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S&P가 1.1%거든요. 여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죠. 그러나 국제통화기금도 1.5%, 아시아개발은행도 1.5%입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는요 1.8%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금융연구원은 1.3%를 보고 있는 겁니다. 1.3%라는 수치는 결국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투자은행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를 보고 있잖아요. 시티은행은 플러스 1.7이고요. 0.7이고요. 어느 하나 말입니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은행들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은행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균이 1.1%면 지금 투자은행들의 어떤 경제 전망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연구원은요. 실제 이렇게 1.3%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수출이라는 거예요. 수출이 민간 소비는 2.1%까지 올라가 줍니다. 그러나 수출이 0.7%예요. 사실 경제 성장률은 이 트로이카거든요. 민간 소비, 총 수출, 설비 투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민간 소비가 전체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까이 되고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한 45% 많을 때 기준입니다. 설비 투자가 많을 때 한 10% 15% 차지합니다. 좀 100%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가장 많고요. 수출이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설비 투자는 한참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0.7%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 성장률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부 성장률을 봤을 때 지금 수출이 더 나빠지면 성장률도 더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수출 증대를 위한 팀 코리아다. 지금 팀 코리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부 기관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침체는 온다는 겁니다. 깊이가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요. 솔직히 이게 역대급 위기로 발전될까 진짜 겁이 납니다. 지금 1.3%가 내려가서 코로나 위기 때처럼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위기도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태라고 보고는 있지만 위기의 어떤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게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